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2018년은 1948년 건국된 대한민국이 70회 생일을 맞는 의미 깊은 해입니다. 70년의 대한민국의 역사가 얼마나 성공적이냐 하는 것은 1948년 8월 15일의 대한민국과 2018년의 대한민국을 비교하면 됩니다. 상전벽해라는 말은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고,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올해는 당연히 대한민국 70주년 생일을 기리는 해로 삼아가지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온 국민들이 축하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번영을, 자유를 가져온 우리들의 선열들, 그리고 선배들, 무엇보다도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해로 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건전한 국민을 만들어내는 교육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생일을 부정합니다. 올해가 70회 생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가 생일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애매하게 이야기합니다. 내년을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으로 기리겠다는 말만 합니다. 그러면 1919년이 대한민국의 생일이란 뜻입니다. 1919년에 3.1운동 다음에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삼겠다는 뜻인데, 그렇게 하면은 여기저기서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첫째, 1919년이 건국이라면 건국한 다음에 독립운동은 왜 합니까? 그 다음에 1919년 상해 임시정부로 건국이 되었다면 국민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한반도에 살던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야기인데, 그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이 왜 일제에 순종하고 살면서 일본 교육을 받고 일본말을 했느냐? 그러면은 당시에 3천만 조선인을 다 반역자로 만드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있는데 왜 일본이란 다른 나라 밑에서 살았느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순이, 이런 가당차는 1919년 건국설에서 나오고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부정함으로써 한반도에서 마치 북한 정권이 더 정통성이 있는 것 같은 교육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은 국가 자해 또는 국가 자살 행위입니다. 이 엄청난 생일을 없애는, 더구나 대한민국 1948년 8월 15일에 수립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 대한민국의 생일을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 연장선상에서 태극기를 내리고 이상한 단일침을 만들고 하는 게 다 국가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문재인 대통령을 인정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국회의사당 본관에 가보면 말이죠, 거기 동상이 3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초대 국회의장 이승만, 2대 국회의장 신익희, 그리고 임시정부의 의정원 의장 이동영, 3분이 거기 동상에 있고, 거기에 재헌 국회의원들 부조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명문이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재헌국회가 헌법을 만들고 헌법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만들어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국회가 국가를 만들어내었다고 자랑스럽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은 국가 이전에 국회가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나라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복자가 와서 정복 국가를 만드는 방법. 그러고 왕조가 만들어내는 나라 또는 반란을 해서 정권을 잡고 만드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국회를 구성하고 국회가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입헌국가죠. 그런 국가가 있습니다. 이 후자를 흔히 국민국가라고 합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어서 만든 국가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죠. 민주할 때 민은 국민을 가리킵니다. 주는 국민이 주권자라는 뜻이죠. 그래하여 대한민국은 우리 민족사 200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선거를 통해서 국회를 통해서 국가가 만들어진 점에서 북한, 신라, 조선, 고구려 다 하고 다른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선거를 통해서 만든 나라입니다. 그런데 북한 정권은 어땠느냐? 북한 정권도 형식상 선거를 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뽑는 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거가 부정선거였어요. 왜냐하면 반대표를 던질 수 없게 만든 선거였으니까 이건 선거가 아니죠. 그래서 유엔이 딱 판단을 하기에 유권자의 95%가 참여한 대한민국의 선거가 공정했다. 더구나 북한을 추종하는 남로당 세력이 그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무장폭동을 일으켜서 선거구 2개가 기능이 마비되어서 국회의원을 뽑지 못하게 했지만은 그 방해를 무릅쓰고 공정한 선거를 했다. 더구나 95%의 유권자가 참여했다. 이것을 인정하고 1948년 12월에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수립된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인정해 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수립의 민주적 정당성은 선거와 국회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생일을 부정하더라도 국회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올해가 70주년 때문입니다. 이건 아무도 부정할 수 없어요. 헌법도 70주년, 국회도 70주년, 선거도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더구나 이 선거는 1948년 5월 10일에 치러졌습니다. 95.5%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때 김구라든지 남로당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선거 방해, 선거 거부 운동을 했지만은 95.5%가 투표를 했다는 것은 그때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우리 손으로 민주국가를 만들겠다는 열망이 얼마나 강했느냐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5.5%의 민의가 반영된 이 국회, 재헌국회라고 합니다. 이 재헌국회가 5월 30일에 문을 엽니다. 5월 31일에. 그래서 1948년 5월 31일의 국회 속기록이 대한민국의 최초의 공문서가 됩니다. 그때 임시의장으로 뽑힌 분이 최연장자이신 이승만 국회의장이었습니다. 그분이 사회를 합니다. 그분이 사회를 하면서 첫 행사를 기도로 시작합니다. 여기 종교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의 도움이 반드시 있었다. 그러니까 이윤영 목사 계시니까 여기 와서 기도해 주세요 해서 기도로 시작이 됐습니다. 5월 31일에 개원한 국회가 7월 12일에 헌법을 만들고 7월 17일에 헌법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8월 15일에 그 헌법에 의해서 정부가 수립되고 대통령이 뽑히고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은 없어진 중앙청에서 대한민국 건국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 선거는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선거입니다. 유엔이 한반도 전체를 선거구로 해서 선거를 통해서 통일국가를 만들려고 했더니 북한이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유엔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한국만이
정통 국가로 인정을 받은 것이죠. 유엔이 보증을 해준 겁니다. 유엔이. 그러니까 국제적 인정까지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국회는 한국 국회가 자존심이 있다면은 여야가 힘을 합쳐가지고 5월 31일을 국회 70회 생일로 기념해야 됩니다. 5월 31일입니다. 5월 31일. 이것은 여야를 초월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된 역사관으로 대한민국의 생일을 지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국회의 생일까지 지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야 공이 국회의 명예와 권위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선거와 국회를 통해서 출범했다는 이 민주적 정당성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적 체계는 이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민족사적 정통성 플러스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만약 이것을 놓쳐버리면은 우리 스스로 한반도에서 유일한 정통 국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되는 것을 허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신년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올해가 공화국 창건 70주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정은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가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이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한반도에서 올해가 국가 수립 건국 70주년이라고 하는 자는 김정은밖에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자동적으로 북한 정권이 한민족의 챔피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어떤 존재든지 생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생일이 없는 사람은 서자 또는 사생아가 되어버립니다. 대한민국이 사생아가 되면 되겠습니까? 북한은 당당하게 70회 생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은 올해가 생일이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한반도 전체에서 대한민국은 북한 정권보다 계급이 한 단계 낮아져 버렸습니다. 이런 정통성 파괴를 묵과할 수 없는 조직이 있다면 그게 바로 국회입니다. 국회. 대한민국 국회는 당장 5월 31일을 국회 70주년으로 선언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하고 또 헌정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지낸 분들의 모임, 헌정회와 함께 민주적 정당성의 출발점인 대한민국 국회의 권위를 찾아야 합니다. 국회가 뭐 욕은 많이 먹죠. 힘이 세니까 욕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역대 대통령 중에서 국회의원 출신 아닌 사람이 12명 중에서 누굽니까? 박정희, 전두환.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국회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국회가. 그래서 대통령이 지운 생일을, 대한민국의 생일을 국회가 되찾아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국회 자신의 생일부터 되찾아야 합니다. 국회 자신의 생일부터. 공정한 선거로 치러진 국회가 헌법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재헌국회라고 불리는 것이죠. 거기서 대한민국이 태어났고 그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키우고 이제는 나라를 가꾸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70년 동안에 이런 위대한 문명을 건설한 나라는 대한민국이고 그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산파 역할을 했다는 것이 국회입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이 이야기는 한국 현대사 이야기는 The greatest story ever told. 가장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위대한 이야기의 출발점이 된 국회. 그리고 그 자부심으로 당당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따라서
국회도 생일이 없다. 이런 위대한 일을 해놓고 국회가 생일이 없는 존재가 되겠습니까? 국회까지 사생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한테 제발 생일 잔치를 하라고 제가 권해드리는 바입니다.